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잡니다. 아니잖아요. 뉴욕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집단 주거들이 네. 한국의 아파트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원래는 이게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현관, 네. 현관이 가장 큰 차이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신발 놓고 올라가는. 그러니까는 보면은 딱 밖에서 보면 신발 놓는 데는 거기가 쉽게 말하면은 구조 슬라브를 친대요. 슬라브를 친 데에다가 그냥 타일을 붙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 온도를 라인을 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지. 딱 요만큼. 예, 그만 딱 스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거기 앉아서 문이 이제 두 신발 개잖아요. 신고. 그리고 보통 문이 아닌가? 두 개 그러니까 집도 인데도 있고. 있고 아닌 있는 데도 집도 있는데. 있고 아니면은 현관 자체를 두 개로 만드는 그런 아파트 형태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큰 차이는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예요. 잠깐만. 네. 기억이 안 난다. 한국은 현관문이요? 네. 밖으로 열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죠. 네. 스윙이. 미국 문은 안으로 안쪽으로. 열리냐? 그렇죠. 그죠. 그러네요. 우리 집 이렇게 띠띠띠띠 땡겨야 땡 돼. 열려 땡기고 들어가야 열고 돼요. 들어가고 네. 지금 한국 집 밀고 집은 들어가잖아. 밀고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런 차이가 네.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입식과 좌식의 차이인 거예요. 왜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일이 없어요, 사실. 그죠? 미국 집은. 미국 집은. 네. 근데 한국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현관을 안으로 밀어서 연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신발이 불편하지. 신발을 다 쓸어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그죠? 그런 신발 그리고 항상 있는 게 신발장. 그쵸. 이게 항상 있죠. 예. 그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발이 그냥 이렇게 현관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이 안으로 열려버리면 신발을 다 쓸어버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려면은 밖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빌딩 코드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내가 아파트에 살다가 불이 났어. 다 그냥 막 삐삐 울리고 난리가 났어. 다 건물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럴 때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문의 스윙, 그러니까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내가 안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도망가느냐에 따라서 그 스윙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안에 있다가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의 스윙도 그쪽으로 열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아파트들처럼 내가 안에 있다가 불이 났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아파트예요. 미국 아파트. 미국 아파트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첫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이 스윙이 바깥으로 열리면은 복도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도가 좁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팍 열어. 그러면은 딱 떼어서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집에 아무리 커봤자 몇 명이 살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낮단 말이에요. 낮기 때문에 그리고 레지덴셜이잖아. 누구보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이 건물의 구조를 제일 잘 알아. 소방관들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의 경우에는 문을 안쪽으로 열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뭔가 맥센스가 된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들어갈 때 신발 안 벗잖아. 네. 그죠? 학교 신발 안 벗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 애들은 다 문을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스윙이 그렇게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따라서 건축 고스톱 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응? 우리가 일 안 하는 거 같지? 우리 다 가서 일 안 문 되니까. 한 짝을 그려도 이게 이쪽으로 열리나 이쪽으로 열리나 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편집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뉴욕에서 처음에 레지던셜 프로젝트하고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도면을 그릴 때 그 다른 거 프로젝트하고 자기가 아는 거는 안에 있다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문이 열려야 되니까 다 그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거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도케 씨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랬지. 왜냐면은 나는 아니 그거를 아니 내 사수가 그걸 되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실수는 안 했는데 보면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런 거 실수하는 주니어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복도가 계속 넓어져야 되고 복도가 넓어지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팔 수 있는 스퀘어 유닛이 풋을 잘 갖다가 작아지니까. 그 코리도 쪽으로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 내가 팔 수 있는 면적. 그리고 복도 같은 건 내가 파는 면적이 아니야. 그럼 그 비율을 가지고 설계를 잘했니 못했니라고 디벨로퍼들은 그렇죠. 판단을 해요. 퍼센트로 하거든요. 효율성을 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예. 미국 아파트들이 복도들이 더 작다는 거네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 복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아파트가. 네. 복도형 아파트가 있고 코어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코어형은 딱 내리면은 딱 집 두 채. 두 채. 그래서 딱 있으면은 특별히 뭐 코리도라고 복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복도형 아파트들이 맞아요. 많았죠. 네. 그게 보통 지금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평수가 낮은 것들. 그 이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자코가 얘기를 했지만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형태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네. 플란더스에게 거기서 배두나가 뛰어가다가 문이 딱 팍 열려갖고 거기 빵 부딪혀. 딱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맞아.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아파트들 코리도 복도형 아파트들이 뭐 강남에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꽤 많았죠. 맞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한 군데 그걸 모아놓고 복도로 다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계속 밖으로 열려야 돼. 그렇잖아요. 신발 때문에. 네, 신발 때문에. 근데 복도는 넓어질 수가 없어. 그죠? 왜냐면은 이 복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따로 이제 기둥이 없어요. 복도 쪽을 보면은 다 이제 캔틸레버, 그러니까는 구조가 그냥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대롱대롱 거예요, 그냥 대롱대롱. 대롱대롱 붙어 있는 진짜? 거거든. 무섭다. 아니, 무섭지는 않아. 그냥 다 구조상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가 밖에 기둥이 없잖아요, 바깥에. 그러네. 다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발코니처럼. 근데 그 짧으니까 그 네, 유지가 이게 되는 만약 거죠. 길면은 그치, 무너지잖아. 그치. 아니면 기둥을 대던지.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복도가 넓어질 수는 또 없어. 그래서 그런 연휴 때문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그냥 영화에서는 되게 웃긴 장면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도 봉준호 작품이죠? 그런가요? 봉준호가 알고 보면은 건축을 좀 아시네. 건축을 좀 알아. 그 유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평수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현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을 보면.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생활 패턴, 생활 습성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가지게 되는 이 현관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항상 이 문이 그렇게 열려야 되고 항상 그런 예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이렇게 스윙식으로 안 하고 슬라이드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리는 거, 그걸 이렇게 2단, 3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쪽 현관은 밖에는 현관은 철만으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고 안쪽은 맞아, 그런 걸 맞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복도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랑 계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복도를 일부러 이렇게 코어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 유닛까지 가는 복도를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거기 중간에 문을 하나 더 대 가지고 내가 현관을 쉽게 말하면 두 개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들도 생기고 아니면은 뭐 아까 자코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 있는 장소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실로 아니면 들어가려면 네. 또 문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법규상의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용면적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면적으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돈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거를 뭐 내가 그래도 기꺼이 내가 내고도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와 그러지 않겠다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가 얼마나 고급진 아파트냐 아닌 아파트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벌써 딱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그니파이어가 딱 되는 거죠. 그게 그 현관을 보면 대기업의 그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잘하던 데가 대림 이편한 세상 그 팀이었거든요. 대림 아파트. 네. 거기에 상품 개발팀에 보면은 건축 전공한 애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쪽 애들이 평면을 짤 때 보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그 현관 같은 데를 개조해서 어떻게 할 건가까지 자기가 하지. 계획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저기 되니까 그래서 막 뭐 좀 창피하게 막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한데 이렇게 아트월이 뭐야? 막 이러는데 이렇게 벽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멋지게 뭐 벽을 뭘 해놓는데요. 네. 뭐 그런 것도 뭐 하고. 그거 왜? 그걸 왜 아 몰라요.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편한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아직도 있나요? 거긴 잘해요. 아직도 있나요? 대림 아파트는 아직도 있잖아요. 대림에서 그러니까 이편한 대림 세상 많이 아파트가 하죠. 이편 세상으로 런칭을 하면서 그때 처음에 그 광고를 막 PT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었는데 안 좋은 기억이 많죠. 나중에는 감독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펜 집어 던지고. 근데 약간 그런 컨셉들이 약간 보면은 뭐 우리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들이랑 우리는 뭔가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몇 미리를 좀 더 몇 센치 더 늙혀서 더 뭐 편안하게 했고 뭐 아파트 뭐 1층에 대한 인식을 뭘로 바꿨고 막 그러니까 이런 막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되게 그 광고 컨셉이 다 그거였거든요. 그게 안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광고를 보고 와 진짜 잘했다 이랬거든요. 되게 화냈죠. 아, 그 광고를 보고 예, 잘했다고요? 예, 예. 그게 저는 되게 시리즈인데 엄청 편은 많아요. 편은 그러니까 많고. 그 전까지 아파트 광고가 뭐였냐면 아파트의 그 상품이 되는 거가 어떤지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맞아요. 내가 어떤 막 모델 네. 어떤 연예인 네. 여기 산다. 뭐 장동건 이런 데 나왔고 맞아, 맞아. 우리 집은 뭐 어디야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미연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집 두산 위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치. 이미연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집 안에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 장난해 지금 아파트 한가운데 나무가.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광고만 계속 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근데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 이편한 세상 광고가 그런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 평면이 실제로. 등장했어요. 실제로 뭘 3D로 했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몇 센치를 더 넣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아파트 주차장 들어갈 때 차들 다 날개 접히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고 사람들 옆으로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넣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파트의 그 컬럼 폭은 정말 경제성을 중요시해서 여기서 이거를 폭을 이만큼 늘리면 그게 그대로 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근데 걔네는 사람들이 이만큼 편하는 게 좋으니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이 폭을 늘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저는 그걸 보고 아 얘네가 정말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구나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광고주 그 자식 막 이러면서 아, 광고주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 맞아. 감독이 그때 같이 했던 감독이 조금 진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다 해놨더니 갑자기 막판에 바꿨어. 뭐 컷을 다 해놨는데 바꾸겠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난리를 쳐가지고 막 펜 집어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대판 싸웠고 사장이랑 막 나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막 이러고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이 아파트가 이게 살든 안 살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게. 그런 아주 거대 산업 중에 하나가 돼버렸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지 그때 기억났던 게 아파트 광고가 옛날에 이미지 광고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헐리우드 배우들한테 이제 그 광고 모델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래요? 외국에서는 그 아파트의 이미지가 그치. 별로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이제 노땡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엘리 원독의 그 SNS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enwd_official이고요. 페이스북은 enwd.official 그리고 지메일은 info.enwd@gmail.com입니다. 더불어 유튜브도 와가지고 한번 보셔요. 저희가 담라오. 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